농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사촌농협 종합자재센터. 비료, 농약, 일반자재, 소형 농기계 매장, 농기구 각종 공구류, 생활용품 등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완비한 농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사촌농협 종합자재센터. 소고기 하면 생각나는 참소sam과 한우라의 혁신점. 하루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맛있는 소고기가 생각난다면 라에에서 회식을, 라에에서 무임을, 맛있어서 다시 찾게 되는 곳. 참소sam과 한우라의 혁신점. 건강한 소재, 천연 실크로 만든 실키안. 멋스러운 실크 스카프와 넥타이, 터신, 양말 세트, 진주 실크로 만든 나만의 선물 세트. 소중한 분들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진주 실크, 실키안. 지난해 경남의 20대 순유출률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등지는 청년층이 많다는 뜻인데 경남도가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젊은 층 잡기 시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도로 위 감시자,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폭 늘어났는데 어디에 얼마나 추가 설치됐는지, 또 한 해 적발되는 단속 건수는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분석합니다. 중단한다던 진주버스 정보 앱이 계속 작동되는 이유에서부터 유쾌한 진주 시내버스 안내 방송까지 SNS 속 한 이슈 살펴봅니다. 전국 동치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별 후보군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첫 시간 함양농협과 안희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상자와 선거 구도를 알아봅니다. 최근 함양군의회 서영재 권대근 의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의회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함양군의회 첫 윤리특위 구성 사례로 향후 활동 내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도의 20대 청년 인구는 전입자보다 16,000여 명 넘게 전출자가 많으면서 전국 1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경남도는 지원 사업과 취업 연계 체계 구축으로 떠나가는 지역 인재를 잡기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의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0.6%로 빠져나간 인구 비율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 순이동률이 심각합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32만여 명이 전입 오고 34만여 명이 전출해 나가 총 18,000여 명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중 16,000여 명이 20대입니다. 20대 순 유출률로는 마이너스 4.7%, 전국에서 1위입니다.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은 주된 사유로 직업과 교육을 꼽았습니다. 지방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이 좀 더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대학을 다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대학은 신입생 미충원 위기에 지역 기업은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경남도가 지금부터라도 지역 인재를 잡기 위해 대학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먼저 도내 산업과 연계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을 노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라이즈는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경남도는 라이즈 시범지역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지역산업 연계 우수 인재 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남과 울산에서 진행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인 USG 공유대학 수료생이 나오는 해인 만큼 지역 인재의 도내 기업 취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은 USG 공유대학 1기생 300명이 수료하는 해로 전문 교육 분야인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등 3개 분야 도내 기업과 도내 산업용 소부장, 히든 챔피언 기업의 취업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항공, 방산, 원전 분야 인재 육성과 의대 정원 확대, 법학 전문 대학원 유치 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과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정주 여건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청년 인재를 잡기 위한 경남도의 여러 노력이 경남을 떠나려는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 20대 순 유출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도로의 감시자로 불리는 교통 단속 카메라. 과태료를 받아본 운전자라면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교통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물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 카메라도 대폭 늘었는데요.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은 어딘지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처럼 매달린 고정식과 경찰이 장소를 옮기며 설치하는 이동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경남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는 모두 1,650대입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과속보다 더 많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서별로 적게는 1대, 많게는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모두 52대가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경남 전체 단속 건수는 133만 건에 이릅니다. 과속이 9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 단속 22만 건, 신호 위반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333대가 있습니다. 진주가 100대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른 지역은 40대 안팎인데요. 도시 규모에 비해 사천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지역별 단속 건수도 보시겠습니다. 하동의 고정식 과속 단속은 4만 건이 넘는데요. 단속 카메라 한 대당 1년 평균 100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남해와 함양이 한 대당 300건 정도인 걸 감안하면 월등히 많은데요. 하동에서는 가속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신호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사천이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당 260건 넘게 적발됐는데요. 진주는 카메라 한 대당 80건으로 적었습니다. 사천에서는 신호를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라면 가장 많이 단속되는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진주와 사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주부터 보겠습니다. 과속 단속 상위 3곳입니다. 3위는 하대동 금성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스쿨존이다 보니 운전자들께서 신경 쓰시죠? 하지만 지난해 3,500여 건, 하루 평균 10건씩 적발됐습니다. 2위는 말티고개 봉안교 아래입니다. 하대동에서 옥봉동 방면으로 가는 곳인데요. 여기서만 4,700건 넘게 나왔습니다. 1위는 다소 의외의 장소입니다. 사봉면 사봉초등학교 앞 입구인데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입니다. 인근에 농공단지가 있고 도로가 좋은 탓인지 하루 평균 18건씩 1년 동안 6,600건이 적발됐습니다. 신호단속 적발 상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3위는 평구동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입니다. 2위는 금산면의 금산초등학교 스쿨존입니다. 그리고 1위는 말티고개 봉안교 아래입니다. 옥봉동에서 하대동 방면인데요. 74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말티고개 지나실 때 과속 신호위반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속단속 3위는 동금동 노산초등학교, 2위는 정동면 동성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1위는 사남면 사천유치원인데요. 6,2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상위 3곳 모두 스쿨존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은 어떨까요? 3위는 사천읍 공군부대 정문입니다. 2위는 소동 대방초등학교, 1위는 사남면 삼성초등학교로 2,100건가량 단속됐습니다. 과속과 신호위반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은데요. 스쿨존은 과태료가 2배인 만큼 교통법규를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강진성입니다. 진주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진주 버스 정보 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묻는 내용인데요.
글쓴이는 이번 달부터 앱을 사용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실행되고 있다며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초 진주시는 앱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는데요. 글쓴이는 물론이고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 역시 현재 잘 사용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다운받지 못하고 있다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서경방송이 진주시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앱을 더 이상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앱 이용자들에겐 4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뒤 완전 폐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주시 공식 SNS에선 시내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이 화제입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그냥 앉아 계십시오. 당시 버스를 탔던 시민이 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구수한 영어 안내방송까지 연결되며 더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버스 기사를 친절을 삼켜버린 기사로 소개하며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버스를 타보고 싶다고 말하는 한편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그마한 싹 여러 개가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튤립입니다. 사천의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인데요. 글쓴이는 지난해 11월쯤 심어뒀던 씨앗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벌써 싹이 나와서 신기하다면서 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는데요.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튤립이 활짝 필 봄날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SNS 주서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원 접수에 들어갑니다. 추천상품 지원 대상은 도내 농수축산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접수된 제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천 상품으로 지정되면 경남 통합 인터넷 쇼핑몰 입점과 각종 전시회 및 해외 마케팅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남교육청이 3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경규 진주고등학교 교장이 진로교육과장으로 최수경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이 하동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국과장급 6명과 교육장 5명, 교장급 287명 등 모두 3,320명이 승진과 전보, 전직, 신규 임용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경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를 앞두고 진주시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지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1차 이전 기관과 연관된 27개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경방송은 서부 경남 각 지역조합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함양의 함양농협과 안희농협의 선거 구도를 예상해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1972년 문을 연 함양농협. 5,020억 원대 자산에 본점과 7개 지점, 하나로마트와 미국 처리장 등을 운영 중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영농자재 제공과 면세후 가격 인하를 통한 농민 부담 경감 등을 꼽고 있습니다. 함양농협 조합장 선거엔 총 4,495명이 투표하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8일 기준 모두 2명입니다. 먼저 강선욱 현 조합장이 재출마합니다. 강 조합장은 한국양파생산자협의 회장과 농협가공공장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황태진 전 함양군의회 의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전 의장은 경남 태권도 협회 총무와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함양 안희농협은 지난 1972년 설립됐습니다. 자산 규모는 2,150억 원대로 본점과 지점 2곳,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을 운영 중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원로 조합원들을 위한 합동 팔순잔치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입을 활용한 조합원들의 영농자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희농협 조합장 선거엔 2,716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8일 기준으로 모두 3명입니다. 먼저 전인배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전 조합장은 지난 2021년 조합장 보궐선거에 당선됐고 전국농협노동조합 경남본부장과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기종 함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도 조합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안희농협 이사 출신으로 현재 안희면 체육회 수석 부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병훈 덕유산 함양곡감 영농조합 법인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안희농협 감사와 서하면 사과 장목 반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로선 추가적인 입후보 예정자가 보이지 않으면서 현직 조합장과 도전자 간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 함양농협과 안희농협.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지난달 함양에서는 서영재, 권대근 두 군의원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두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된 건데요. 징계 촉구 목소리가 이어지자 함양군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 8일 이와 관련해 군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함양인터넷뉴스 박정주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박정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먼저 두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19일 함양군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양군 의회를 향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두 의원 징계를 요구했는데요. 시민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서영재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400만 원을 수령했고 이 회사는 8년 6개월 동안 함양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법, 의원윤리강령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대건 의원은 올해 함양군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공무원인 배우자의 근무 성적 평정 등을 물으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일단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두 의원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함양군 의회는 두 의원을 징계하겠다라고 정하고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상설로 둘 수 있는 윤리특위를 그간 시기를 놓쳐 구성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징계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리특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게 되는데요. 민간 각 분야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군의회는 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민간 전문가 선임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권 의원은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도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구성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기된 의혹과 이번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두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권대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작성 전에 담당 공무원을 만나 물어봤다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자신은 근무성적 평정이 끝나고 3일 뒤에 배우자의 평정을 물어본 것이었고 기밀사항이라 답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군 의원으로서 배우자의 평정을 물어본 것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영재 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박정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양군 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와 잘 갖춰진 훈련시설 덕분에 남해안을 비롯한 경남 지역은 스포츠 전지 훈련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인근의 고성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선수단이 고성을 전지 훈련지로 선택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타자가 매서운 눈빛으로 날아오는 공을 연신 외야로 때려냅니다. 코치의 지도를 받아 정확한 타격 자세를 연습하고 투수들도 투구 연습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로 훈련을 위해 청주에서 고성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훈련 여건이 좋은 고성을 전지 훈련지로 선택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성이라는 훈련장을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시설 야구장뿐만 아니라 종합 경기장 이런 데 따로 이제 그쪽에서 훈련할 수도 있고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야구장과 축구장 등의 체육 시설뿐 아니라 배구와 태권도 등 실내 스포츠 시설도 잘 갖춘 덕에 전국에서 전지훈련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동계훈련 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 100개 정도의 팀이 찾고 있는데 경남의 다른 시군이 평균 30개 팀을 유치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올 겨울에도 새롭게 추가된 야구를 포함해 7개 종목 120여 개 팀 2,500여 명이 고성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팀이 찾아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머물며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성군은 지역 식당과 밥차 등을 이용하는 전지훈련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경제 효과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개 종목에 120여 개 팀이 지금 참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성군 경제 효과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2월 25일까지 약 3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유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 동계 전지훈련지로 자리 잡은 고성군. 올해 80여 개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전지훈련지를 넘어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진주시가 지역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9일부터 매주 한 번씩 어린이집 208개소 원아 8,400여 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공급되는 과일은 과채류 6종과 과실류 10종이며 진주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이 우선 공급됩니다. 이번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지역 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8일 오후 1시 20분쯤 진주시 수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0.5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농협 사천시 지부 직원들을 초청해 부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공군 사문비는 8일 조윤환 농협 사천시 지부장 등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비행단 임무 참관과 역할 소개 등의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군부대와 지역 유관기관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의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하동군이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청년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토익, 토플 등 어학 시험과 국가 기술 전문 자격 등 자격증의 응시료를 지원하고 취업 자격증 관련 도서, 일반 도서 등 도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로 1인당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하동군에 주소를 둔 45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금리는 2.5%이며 대출 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인테리어와 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작업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청군이 기초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의 저학력 성인을 위해 2023 성인문예교실 청춘배움학교를 운영합니다.
올해 청춘 배움학교 강사는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산청 국민이며 총 25개 교실로 구성됩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초등학력 인정교실, 중졸 검정고실 대비반 등이 개설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서부 경남 지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천과 함양에는 곳에 따라 최고 15cm가량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사천과 남해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감기 지수는 주의 단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오전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진주 영하 4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최저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